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최근에 일본의 무역 보복,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 같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일본으로 급히 갔다 오고, 또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도 미국에 부랴부랴 다녀오고 총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그런데요. 결국 이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청구 재판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 정부가 거기서 비롯돼서 일본이 경제 보복이 났으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너무 허둥지둥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물론 김현종 1차장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된 맥을 짚어서 핵심을 짚어서 정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많습니다. 특히 가장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은 이것을 마치 일본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운동, 항일운동을 벌이자는 식으로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들도 그렇고 여당 중진위원도 그렇고 국민들을 마치 이렇게 독려를 해서 일본의 저항운동을 벌이는 식으로 접근하는 이 방식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청와대, 특히 문재인 대통령부터 청와대와 집권여당에서 했던 말들을 한 서너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터지니까 민주당에서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특별위원장이 최재성 의원인데 지난 9일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임진왜란 때 의병.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12일날 전남도청에 가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임진왜란 당시를 그렇게 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남 주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나서달라, 이 메시지죠. 자, 그러니까 여기저기 안 끼는 데가 없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좀 심각한 이번에는 메시지를 SNS에 올려놨습니다. 1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했습니다. SBS 드라마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한참 잊고 있던 이 노래가 배경음악으로 나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있는 죽창가라는 동영상을 동영상 주소를 링크를 해서 올렸습니다. 자, 근데 이 죽창가가 이 유튜브에 보면 여러 개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죽창을 높이 쳐던 남자가 담긴 이 선동적인 민중미술 그림이 붙어있는 이 곡을 하필이면 동영상 주소를 링크를 했죠. 당장 6.25 때 죽창이 연상되는 그런 조금 섬뜩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미국에 갔었죠. 미국에 부랴부랴 가서 아무 성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양쪽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현종 차장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 국채보상운동. 또 1990년대 IMF 금모결에서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떨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상기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합하면은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하니까 우리 온 국민이 총 걸개서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들이나 여당 의원이 예를 든 것들이 그 사례들이 모두 과거에 나라가 아예 없거나 또는 나라가 있어도 군주, 지도자 무능해서 국민들이 도탄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게 군주도 못 믿겠고
그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못 믿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떨쳐 일어났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없을 때나 군주가 극도로 무능했을 때, 뭐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동학혁명군도 있었고 백성들이 대신 나섰던 것이죠.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하면서 이순신 장군을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밖에 백척간도에 설 수뿐이 없었던 이유, 바로 당시 군주였죠. 선조 임금의 무능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벼랑 끝에 나가섰던 것이고, 특히 선조는 그때 당시 당쟁의 발목을 잡히면서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예측을 하지 못해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쟁에 휘말려 있었죠. 그때 율곡이가 10만 양병설을 제기를 했을 때도 그것을 묵살을 해버렸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정명가도, 명나라를 칠 테니 조선반도에 길을 비켜라, 이렇게 하는 무리한 요구를 받고 같이 버티다가 결국은 도성에 함락되고 백성들은 백성들이 큰 피해를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선조는 백성과 도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올라버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예 나라가 군주고 나라도 없는 상황이었죠.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벼랑 끝에 몰려서 12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쳤던 겁니다. 자, 조국이 이야기했던 죽창가 이것은 동학농민운동 때 항일운동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죠. 이 죽창가가 고종 31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종의 무능,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일제가 득세할 때 밑에서부터 일어난 반외세 운동이죠. 지도자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어요. 나라도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 지경이었습니다. 김현종 차장이 이야기하는 국제보상운동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제보상운동이 대구에서 일어나는데, 일제가 조선을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일 합방을 하기 직전에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문정치라는 걸 했죠. 고문관을 파견을 해서 사실상 조선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거의 형식뿐인 왕이 있었고, 거의 나라의 지도자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집권층에서 이순신, 동학혁명, 국제보상운동 다 소환을 해서 항일을 독려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교적인 갈등을 외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정권이 스스로 무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실토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자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국민에게 다 맡겨버리고, 그럼 그 국정 운영, 국민들이 나라 이끌어달라고 표 주고 여러 가지 권한 주고 막 했던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때 막 일본의 경제보복이 막 시작이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해야 될 때 국무회의에서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에 친 텐트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이 왜 그걸 적절히 행정 대집행을 하는데 같이 하지 못했나. 그 텐트 이야기 했어요. 국무회의에서 많은 장관들 앉혀놓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또 어제죠. 최저임금제 이 부분이 대선 공약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이런 사과를 하고 그런 부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남 도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배 12척으로 일본을 물러쳤으니 국민들을 또 한 번 좀 일어나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작 이것을 모든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될 대통령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다른 참모들도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가장 일선에 서 있어야 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아프리카에서 장기간 출장 중입니다.
정권이 본인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 국민들이 나서달라 이렇게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백성이 어느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일본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낍니다. 일본 상당히 옹졸하고 치졸하죠. 가가사 문제를 가지고 뭐 지금 70년 동안 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경제보복, 뭐 좀 우리보다 경제에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복의 수단으로 경제를 무기로 삼는 그런 게 상당히 옹졸하고 또 일본의 보복 조치,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호하게 대처하는 주체가 정권이 돼야 되고 지도부가 돼야 됩니다. 여당도 같이 해야 되고 그쪽이 정권과 여당이 먼저 앞장서서 대처를 하고 야당이나 국민들은 그것을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상인데 지금은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나라가 없는 국민들처럼 과거 동학이나 뭐 임진왜란이나 뭐 국제불상운동이나 이런 때처럼 나라가 없는 국민들처럼 일본에 대항해서 나서라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구권의 혼술이었습니다.